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김부겸, 그리고 3명의 문제가 있다는 장관들 중 1명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만 탈락시키고 나머지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 민주당 지도부는 3명 다 임명을 강행하면 큰일 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영길과 문재인의 만남이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송영길 대표는 비주류지만 최고위원들은 친문 강성 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민주당 지도부와 송영길 대표의 생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이 오늘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 자신의 입지가 훼손될까 봐 상당히 무서워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청와대나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내각을 리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김부선이었습니다. 자, 김부선은 아시다시피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철도입니다. 지금 가장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GTX 문제입니다. D 노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포와 부천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들어라. 이 예를 든 게 김부선이었습니다. 자, 송영길과 문재인의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민주당 정권들은 임기 말년에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쫓겨난다에 저는 한 표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정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자, 재보선의 패배를 쓴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 이 발언을 보면 문재인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다고 비판을 받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유능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바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야 할 민생 과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3개가 일자리,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 백신입니다.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갈 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일관되게 지속될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주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철이 정무수석 보낼 테니까 늘 이야기에 다 들어줄게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시켜 주시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들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드린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 나옵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 늘 그랬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분열됐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무능하고 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이걸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간단해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5가지 어젠다를 말씀드렸다. 국내적으로는 백신과 부동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현안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자였다. 이 5가지가 다 문재인이 지금 제일 못하는 겁니다. 송영길은 이걸 알고 끄집어냅니다. 여기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송영길은 지금 문재인의 심기를 대단히 어렵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송영길의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이 김부선이 되었다. 김포와 부천을 잇는 김부선이 되었다. 서부 지역에 상당한 민심 위반이 있어 이날 6명의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다. 우리나라 철도가 주로 남북 간으로만 연결돼 있지 동서 간엔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정책실장과 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 니들 왜 일을 이따위로 하니? 정말 잘 못하고 있어. 우리가 이거 바로잡겠다, 이런 것을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김부선 때문에 김포 부천 지역에는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민주당 소속인 현역 김포시장, 김포시 국회의원, 김포시의회의장, 김포 시민들한테 벌벌 떨고 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지금 송영길이 김부선을 예를 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주저리 1차 검찰개혁이 어떻고 2차가 어떻고 또 주저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 과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송 대표는 또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마지막 임기 말년에 민주당이 나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킬까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송 대표 비주류입니다. 당이 앞장서는데 니들 앞으로 지켜보겠어, 이런 어떤 반협박조의 발언들도 눈에 띕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난파되는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